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개월 만에 광주를 다시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를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군소정당은 환영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합니다. 또 야간 교대 근무를 위해 근로자 3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개월 만에 광주를 다시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방문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정신 이어받아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진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거듭 밝히고 정부와 여당의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지난달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은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계속 반복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광주의 현안들을 직접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활성화와 함께 미래차 국가 산단 착공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호남권역 내부의 교통망 정비와 더불어서 타 지역과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최근 이낙연, 이준석 등 제3지대 신당 세력이 호남 공략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방문이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결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난립이 불가피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군소정당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비례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5개월 넘게 선거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 결국 위성정당 난립을 불러일으키는 준연동형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지적입니다.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입니다. 통합 비례정당을 요구했던 군소정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현실적 조건 속에서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 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합시다.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준연동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통합 비례정당 내부의 이해관계 조율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분란을 넘어서 의석수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수의 야당과 함께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꾸린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전남 3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저출생을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전 투구만 벌이는 절망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로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강은미 의원이 광주 서구을에, 김용재 전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위원장이 광주 광산을에, 박명기 전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목포에 각각 출마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의 양향자 의원이 오는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5년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에 18살에 입사할 때부터 용인은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울에서 당선된 양향자 의원은 탈당 이후 신당을 창당했고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야간 교대 근무를 위해 근로자 300여 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즉 GGM이 캐스퍼 전기차 모델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GGM은 지난해 12월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세대의 전기차 시험 생산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산되는 캐스퍼 EV는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최장 3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 벌써 유럽과 일본 등 54개국에 수출 계획이 잡혔습니다. GGM은 올해 4만 8천여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데 하반기 생산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17,000대가 전기차로 생산됩니다. 캐스퍼 EV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교대 생산 체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체제인 1교대를 2교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GGM은 이번 시험 생산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뒤 오는 7월 중순 캐스퍼 EV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광주 지역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지역의 총 구인 인원은 54,527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취업 포털 사랑방 구인구직에 등록된 구직자는 73,500여 건으로 2022년 대비 23.3% 증가해 구직자의 적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0곳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66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본교 9곳과 분교 11곳으로 분교 4곳은 3년 연속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1년 15,815명에서 올해는 11,094명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해마다 1,000명 이상 줄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10여일 앞둔 광주의 한 한과업체. 벽에 걸린 원산지 증명서에는 국내산 도라지라고 써 있지만 거짓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겁니다. 국산은 어디 있을까요? 원래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안 받고 있어요. 물량이 안 받아져가지고.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또 다른 한과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굵은 글씨로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썼지만 아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광주 전남 농축산물업체 94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48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표시는 위반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8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완화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대인시장과 서구 양동시장, 북구 서방시장 등 지역 내 18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도로 주정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월 7일 어업회사 대표로부터 82만 8천 원 상당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은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접대와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2 단독은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정부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죽음을 은폐했다며 정부가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유족 4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 병장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으며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꾼 바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 400여 명으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 8천여만 원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액은 전년도 캠페인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의 성금 기탁이 2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이혁영 회장은 오늘 목포시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싶다며 사랑의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로 주민주도 통합 사례인 광주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북구는 오늘 중흥 2, 3동을 통합해 신설한 중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중흥동 통합은 중흥 2, 3동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의견이 처음 나왔고 북구는 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중흥동으로 통합했습니다. 전세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했고 세금을 피하려고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보조사와 사찰을 찾은 10살 지적장애 아동이 인근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3일 낮 12시 10분쯤 순천시 송광면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 A군이 사라졌다는 활동보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1시간 30여 분 만에 인근 계곡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